우리가 김치가 보면은 항암 음식에 들어가죠. 그런데 한편으로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. 이거는 오히려 암을 만들거나 발생을 시키거나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워낙 단백질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. 어떻게 해서든지 단백질을 섭취한다. 그분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. 아니, 항암해가지고 이렇게 면역세포도 파괴되면 그것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야 되고, 정상세포 파괴되니까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, 수술하게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,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나면 기력이 좋아지니까 봐라. 고기를 먹어야 뭔가 힘도 나고 다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,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,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연구된 논문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총 먹는 단백질 양하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하고 관계,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.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딱 필요한 양만 필요하고, 나머지는 그날 섭취된 것은 전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해버려요. 그래서 크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오듯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, 하루의 식단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, 하루에 탄수화물이 60%, 지방이 20%, 단백질이 20%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암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5%라고 돼 있어요. 20%가 아니고 5% 정도를 단백질을 먹어라. 그런데 20%가 넘어가서 25%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. 그리고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.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이 논문이 주는 것은 뭐냐면, 우리가 그렇다 해도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, 과도한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너무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은 내 영양이, 면역도 올라오지 않고, 그 다음에 내가 기력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먹어야 된다.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는 잘 먹으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먹으라고,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데, 바로 그 점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단백질은 결코 많이 먹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. 우리가 김치가 보면은 항암 음식에 들어가죠. 그런데 한편으로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. 그거는 우리 이제 김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, 사실 우리가 김치는 막 담궈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데,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게 이제 묵은지를 먹는 것도 상당히 맛이 있고 좋거든요. 근데 이제 묵은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. 예전에 보면은 이게 그 항아리에 김치를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 위에 파랗게 하얗거나 파란 이렇게 곰팡이가 뜨잖아요. 이게 바로 아플라톡신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거든요. 근데 이 아플라톡신이 문제가 되는 게, 이것은 끓여도 없어지질 않아요. 이게 사라지질 않거든요, 거기에서. 그럼 이런 아플라톡신을 우리가 묵은지를 먹었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. 그래서 묵은지가 나쁘다는 것은 바로 이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.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, 김치는 많은 좋은 유산균들이 많을 거다. 그래서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많고 좋은 이 미생물들이 많을 거다, 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실제 묵은지가 어느 한계를 넘어선,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래 두었을 경우에는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묵은지를 먹더라도 너무 오래됐거나,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 우리 위에 곰팡이 같은 게 떠 있고, 이런 묵은지는 피하셔야 되고, 이거는 오히려 암을 만들거나 발생을 시키거나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, 보통 초진 환자들 같으면 짧으면 1시간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.
근데 그 환자들마다 사연 없는 분들이 없어요. 대부분 다 뭔가가 뭐 자기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어떤 정리돼야 할 일들도 있는 거고 가정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. 병원에서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 환자들이 항상 그 이런 말씀을 해요. 야, 요번에 이거 끝내고 치료하면 어떻겠습니까?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계속 암이 커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나? 또 여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시작을 하겠다.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. 그건 아니다.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. 근데 암은 결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.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죠. 그럼 이제 대학에서 해주는 것은 스케줄대로 프로토콜대로 있는데 사실 요즘에 대학에서도 워낙 환자들을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한테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.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이라든지 어떤 또 유전자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환자들 입장에서 막막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하잖아요. 미래에 대한 불안. 그래서 그 불안을 그러니까 의외로 환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. 기수도 좋고 분화도도 다 좋은데 아주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. 또 반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. 그런데 현재 나오는 증상이 없다 해가지고 아주 또 등한시하고 자기 몸을 꼭 나무 몸인 양 방관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근데 그분들이 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 환자들이 음식이에요. 음식이나 운동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와가지고 원인을 찾으면은 나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암에 걸렸다.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.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환자들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